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얼마 전에 한일정보보호협정 국회에서 대다수가 동의했나요? 국회에서 예. 동의. 저희 국방위원들 간에서도 대다수가 동의했나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것? 그렇지 않죠. 뭐 국회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거나 반대 의견이 많았죠. 반대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반대 찬성하시는 의견이 의견도 많았고요. 있었고. 예.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완전히 반대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의견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지금 현 시국에서 5월 내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국방부가 특정 월을 놓고서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최초에 17년까지 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할 때 저도 군인 가족이고요. 그리고 안보가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힘을 실어드리는 입장인데요.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실제로 그 부분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국방부에서는 무조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상해요. 사실 그전 같으면 상의도 하고 더 소통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사드 배치를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했냐라고 질의했더니 그런 일 없다고 하셨어요.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냐라고 하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장관님? 예,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할 때하고 시기가 좀 달라진 것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와대가 되게 어려운 시기 상황에 놓였고요. 그 사이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윤회 문건에 나왔던 정윤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저 중심으로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이 항상 회의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저는 사태가 생기고서 그 이름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엔 본 적이 없나요? 그전에 만나본 적 없나요? 그래야 할 사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야 할 사연이 없었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 중에도 최순실 씨와 관계 있는 사람이 없나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국방 영역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게 사실일까?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윤회 문건이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그때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당연히 몰랐던 것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왜 이렇게 사드 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무작정 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한 가지 제기합니다. 소신껏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도 다시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는 안 만났으니까 당당해가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정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지금 해킹망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터졌잖아요. 또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북핵 실험 있고 SLBM 성공했고 또 북이 해킹망까지 뚫고 왔는데 우리는
뭐 안전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는 어디 보이지 않는 다른 요구와 강력한 요구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사드나 한일 군사비밀 보호 협정에 관하여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신 한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안보를 책임지고 군을 통수하는 분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님께서 비선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무언가 비선 파동이 있었을 때는 항상 군인사가 요동을 쳤어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장, 과장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대규모 인사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이 시기에 기무사의 사령관, 참모장, 처장, 백기무 부대장, 줄줄이 거의 초토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위 나쁜 군인 사건이죠. 누군가가 나쁜 군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정상적 인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2014년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세계일보 보도를 필두로 해서 언필칭 정윤회 문건 파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민정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 권력으로 두 패로 완전히 쪼개지면서 정윤회 씨가 국정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사실상 차기 군을 주도할 지도 그룹으로서 유력시 됐던 37기 그룹이 일제히 좌천되기 시작합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해 10월에 기무사령관직을 갑자기 경질당하고 한직으로 좌천됩니다. 이상하게 전국에서 파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정치적 사건이 터졌을 때 군의 인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종의 지징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온 가족이 비리 일당입니다. 남편은 정책을 결정하고 부인은 무기중개상을 만나서 로비를 받고 남편의 부하를 만나서 특정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가하고 아들은 돈을 받습니다. 세 가족이 죽이 척척 맞습니다. 장관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또 이러한 파동들이 쭉 이어지는 동안 군 내부의 인사에서 외부 입김의 영향력을 경고하는 군 내부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옵니다. 장경호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이 외부에 줄을 대고 정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 보고서가 끊임없이 청와대로 제출이 됩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정치 권력 내에서 모종의 변화가 있을 때 군 인사 내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 구조적 속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저는 상당히 그 전국의 상황에 따라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무사령부의 거의 초토화된 인사파동,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재수 기무사령관 경질을 필두로 한 37기의 선두그룹의 좌천, 또 최윤희 합참의장이 재임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장관의 지휘기간 중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현 정부의 가장 최장수 국방장관으로서 이런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 때문입니까? 군 내부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3년도에 말씀하신 일은 제가 장관으로 재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밖에서 소문을 들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과 관련되는 일이 정치적인 지금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배경과 관련해서 생겨진 일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장관이 다만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 당시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다만 2013년은 그렇다 치고. 예, 다만 그것은 제가 보건대 뭐 김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아실 것이고 그건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제가 관여되지 않은 일을 소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사례로 들으신 문제는 거기에 뭐 37기 선두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적정한 표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들이고 또 이재수 사령관 말씀했는데 인품이 훌륭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무슨 배경이 또 어떤 정치적인 무엇이 있어서 했는지 이것은 뭐 제가 그런 정치적 배경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장관의 부하고 네. 또 장관 재임 기간에 조기에 경질이 됐는데 그건 장관께서 이유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재수 사령관이 훌륭한 역량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 이 사람의 캐리어로 봐서 다른 또 야전에서 근무했던 동기생들과는 또 다른 길을 또 걸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윤희 의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 총장 할 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의장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못한데 나중에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으로서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평판을 주로 해서 제가 공정하게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1분. 아유, 장관님, 좀, 세상 물정을 잘 좀 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판결문 가져왔어요.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힌 사건이라 가지고. 장관님, 바로 밑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수사기관이 장기간 내사 해서 판결문에 다 적시한 건데, 또 법원이 인정한 권위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배경인지 또 이게 한 달 전에 난 판결인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처럼 하시니까 2014년에 돈 받고 다닌 게 다 나와 있어요. 글쎄 제가 그것을 뭐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보고 받거나 최윤희 의장의 사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지 2014년도에 아니 그렇게 자꾸 무능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흐리멍텅하니까 비선들이 농락하기 딱 좋은 정부 된 거 아닙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인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확인을 하셔야죠. 그걸 무능하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 제가 참 그럼 유능하다 그럽니까? 아니 제가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얼마 전에 한일정보보호협정 국회에서 대다수가 동의했나요? 국회에서 예. 동의 저희 국방위원들 간에서도 대다수가 동의했나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것? 그렇지 않죠. 뭐 국회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거나 반대 의견이 많았죠. 뭐 반대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반대 찬성하시는 의견이 의견도 많았고요. 있었고. 예.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완전히 반대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의견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지금 현 시국에서 5월 내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국방부가 특정 월을 놓고서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최초에 17년까지 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할 때 저도 군인 가족이고요. 그리고 안보가 제일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할 때하고 시기가 좀 달라진 것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와대가 되게 어려운 시기 상황에 놓였고요. 그 사이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윤회 문건에 나왔던 정윤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저 중심으로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이 항상 회의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저는 사태가 생기고서 그 이름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얼굴을 알았어요. 우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힘을 실어드린 입장인데요.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한일 정보보호 협정도 실제로 그 부분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국방부에서는 무조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상해요. 사실 그전 같으면 상의도 하고 더 소통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사드 배치를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했냐라고 질의했더니 그런 일 없다고 하셨어요.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냐라고 하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장관님? 예, 그러셨습니다. 그러면